안녕하세요. 9학년 학생 여러분. 문자와식 대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항식 곱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몇몇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내용은 1차식을 제곱하는 모양, 항 2개짜리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A와 B 둘을 더했죠. 이 더한 것의 제곱입니다. 뒤쪽은 A에서 B를 뺀 모양에 대한 제곱이에요. 문자 두 개에 대해서 더하거나 뺀 상태에서 이 1차식을 제곱하면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일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씩 전개를 하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것,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의 곱이에요. 앞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와 첫 번째 곱한다, A 제곱이죠. 다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한다, AB예요. 그 다음 두 번째와 첫 번째를 곱한다, BA인데 순서를 알파벳 순으로 AB로 표기를 하고 두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한다, B제곱이에요. 그런 다음 할 일이 동료항끼리 정리하자. 가운데 두 항이 AB 똑같은 항이죠. 그래서 A제곱 내려오고요. 가운데 둘을 더해서 2AB 그리고 마지막 B제곱까지 몽땅 더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아래 보이는 곱셈 공식 1번과 같이 앞으로는 이걸 암기하게 될 거예요. 외워라. 일단은 먼저 외워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A에서 B를 뺀 식에 대한 제곱이에요. A-B 곱하기 A-B 부호까지 좀 신경을 써서 전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A, 두 번째 A, A제곱, 첫째 항과 둘째 항. 자, 이번엔 부호까지 끼워서 갑니다. A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B. 두 번째 마이너스 B와 A의 곱. 이번엔 역시 마이너스 AB. 두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B제곱이 되죠. 자, 마이너스 B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가운데 두 항이 동료항이기 때문에 A제곱 그리고 가운데 둘은 마이너스 2AB로 그리고 마지막 항 B제곱까지 가져와서 A-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이 곱셈 공식 첫 번째, 이것도 또한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닮아있죠. 닮은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닮았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중괄호로 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봅시다. 이 두 번째 식을. 그러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앞에서 봤던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A제곱 더하기 2A B인데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가져와요. 그 다음 B제곱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가져온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이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과 닮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더라. 하나만 기억해도 되고요. 아니면 부호까지 생각해서 둘 다 기억해도 좋다. 자, 이건 지금 당장은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을 한 번은 하게 될 거예요. 예,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 더하기 3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앞서 했던 방식은 이런 거죠.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3으로 쓴 다음에 첫째 곱해서 x제곱, 첫째 곱해서 3x, 첫째 곱해서 3x, 그리고 마지막 둘째 곱해서 9. 동량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로 쓴다. 이것이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뭔가 하면 이렇게 1차식을 제곱하면 한 2개짜리 1차식을 제곱하면 자 x를 a라고 생각을 하고 3을 b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이 전개 과정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기억합시다. a는 x고요. b는 3이에요. 따라서 식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그냥 전개하게 되면 2x-5y 제곱은 2x-5y와 2x-5y의 곱이에요. 똑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두 항을 곱하자. 그런 거거든요. 자, 등호를 좀 앞에 쓰겠습니다. 첫째 2x와 2x를 곱하면 4x제곱. 첫째 둘째 2x와 마이너스 5y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x 하나 y 하나 xy.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죠. 마이너스 5y 2x 마이너스 5와 2는 마이너스 10 x 하나 y 하나. 마지막 두 번째 마이너스 5가 두 개니까요. 25 그리고 y제곱. 이제 동량끼리 정리를 합니다. 가운데 부분 4x제곱 마이너스 20xy 더하기 25y제곱. 자, 이 결과가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것.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학습했던 걸 따라가면 2x를 a라고 생각을 하고 5y를 b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a 빼기 b 제곱의 형태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a는 2x고요. b는 5y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론이 4x제곱 5 곱하면 20인데 음해 보니까 마이너스 20 그리고 x 하나 y 하나. 마지막 5y제곱 25y제곱이 되죠. 이와 같이 정리가 되더라. 빨간색은 이전 학습 단계, 파란색은 지금 현재 단계. 어느 쪽으로 계산할 거냐? 앞으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이게 목표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이거 숫자 계산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105를 100과 5의 합으로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100을 a라고 생각을 하고요. 5를 b라고 생각해요. a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나타나죠. a는 100입니다. 100제곱 2ab 2, 100, 5이고 b제곱 5제곱이죠. 100을 제곱하면 만이 되고요. 가운데는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0은 1000. 그 다음 5를 제곱하면 25. 따라서 11,025로 정리가 되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98제곱은 100에서 2를 뺀 값이 98이니까 100-2제곱 즉 a-b제곱의 형태를 따라가게 되더라. 그러면 a제곱 100을 제곱했죠. 가운데는 마이너스 2ab 100과 2를 곱하자. 그 다음 뒤쪽 2를 제곱해서 더하자. 100제곱은 만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2 곱하기 2 곱하기 100 400을 빼고 뒷부분 2제곱은 4예요. 그래서 만에서 400을 뺐으니까 9604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럼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101을 제곱하면 이건 100과 1제곱이니까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100이 A고 1이 B더라. A제곱 더하기 2A B 더하기 B제곱 만이죠. 만 더하기 200 더하기 1이므로 1201로 나타난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2번, 3번 이런 정도를 이제 풀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이 3번의 경우는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그림 이용해서 첫 번째 것만 잠깐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천조각 분리하는 거랑 비슷하죠. 앞에서는 A, B, C, D로 나타났는데 CD 대신에 A, B 똑같은 게 쓰였다 이런 말입니다. A 더하기 B제곱은 전체 넓이에요. 전체 넓이는 4개 사각형 넓이의 합이다. A제곱과 AB와 AB와 B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뒷부분 뺄셈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수학꾸러미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 제곱을 어떻게 할까? 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재미예요. 재미. 외우라는 것 아닙니다. 외워서 하진 않아요. 75제곱처럼 1의 자리 숫자가 5로 끝나는 두 자리 자연수 곱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5라고 해요. A가 지금은 75제곱이면 A가 7인 경우죠. 그렇게 7, 10이 돼야 되니까 10 곱하기 A 모양이 되고요. 10A 더하기 5를 전개하게 되면 10A 제곱 100A 제곱이죠. 미안해요. 그 다음 2AB 2 곱하기 10A 곱하기 5가 되니까 가운데가 100A가 됩니다. 다음 B제곱 5제곱이니까 25가 돼요. 그런데 여기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보면 100A만큼이 공통이 되니까 요 둘을 100A를 공통인수로 가져오면 앞쪽은 A가 남고 뒤쪽은 1이 남아서 100A, A 플러스 1 플러스 25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100 곱하기 얼마의 형태고 뒤쪽은 항상 25니까 이 25는 무조건 끝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100단위는 뭐냐? A와 A 플러스 1의 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5면 A가 7이죠. A가 7이면 7 곱하기 8이에요. 7, 8, 56. 그래서 75제곱은 5625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에 보이는 이 직접 해보기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죠. 보고 35제곱이니까 이때는 끝자리는 무조건 25로 끝난다. 1의 자리, 10의 자리, 2, 5, 25로 끝난다. 그럼 100단위짜리 이상은 뭐냐? A가 3이니까 3 곱하기 4의 형태 3, 4,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65제곱도 25고요. 100단위 이상은 6과 7의 곱이에요. 6, 그 다음 1만큼 큰 7, 6, 7, 42, 4225예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모양 중에서 가장 큰 95제곱입니다. 끝자리는 25고 앞쪽은 9, 10의 곱이니까 이번에는 90이 되죠. 90, 9025로 끝이 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자, 이런 종류의 계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어떻게 전개하느냐예요. 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곱셈에 대한 전개는 우리가 앞서 다 하지 못한 분모 유리화와 일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 근을 찾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건 차차 그 단계로 진행을 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각 열기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가에서
오른쪽 빨간색 직사각형을 옮겨 도형 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로 길이는 a 플러스 b죠. 세로 길이는 a 마이너스 b예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이것이 원래 주어진 정사각형이 있었다면 가로와 세로가 모두 다 a가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분홍색 색깔 띄는 부분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동을 시켰다. 이동을 시켜서 가져왔더니 이 길이가 좀 짧아요. 왜냐? A보다 B가 작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여기 길이는 B니까. 그래서 B만큼이 이렇게 채워질 거다예요. 이동해서 요만큼을 채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면 전체 넓이에 비해서는 얼마만큼 빠졌냐? 여기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이 정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이 정사각형 넓이에서 지금 무언가가 빠졌죠.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오렌지 색깔 칠해진 부분만큼 빠졌는데 이 오렌지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가 뭘까? 세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가로 길이도 b가 되고 세로 길이도 b가 되더라. 아, 그러면 이 빠진 부분의 넓이는 요건 b제곱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고 싶은 말은 직사각형 가의 넓이를 a-b를 써보자.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b와 a-b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커다란 정사각형 a제곱에서 작은 정사각형 b제곱 넓이를 뺀 것과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산상으로도 실제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째 a제곱이죠. 첫째 둘째 마이너스 ab, 둘째 첫째 ab고요. 둘째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가운데 두 항 동류항인데 부호가 반대예요. 소거됐죠. 그래서 a제곱에서 b제곱 뺀 것이 남았다. 맞는 표현이네요. 제대로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a 더하기 b에서 a 곱하기 b를 곱하게 되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다. 굉장히 자주 쓰여요.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1차항과 1차항이 곱해지는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도 반드시 외워라. 암기하세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a 더하기 3과 a-3을 곱하면 이번엔 b가 3이죠. b가 3이니까 a제곱 그대로 b 대신에 3 대입하면 9. 그 다음 빼야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9. 두 번째 2x 더하기 y와 2x 마이너스 y예요. 그럼 2x끼리 곱하면 4x제곱 더하기 빼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y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숫자 전개하는 거, 숫자 곱셈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98과 100입니다. 98과 102. 이때는 가운데 평균을 구해보세요. 98과 102의 평균은 100이죠. 그래서 98을 100에서 2를 뺀 값, 102는 100에서 2를 더한 값으로 써요.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의 형태죠. 그럼 결론은 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만에서 4를 뺐기 때문에 9996이다. 두 번째 계산도 봅시다. 4.2와 3.8의 평균은 4죠. 그래서 4.2는 4보다 0.2 크고요. 3.8은 4보다 0.2가 작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a 빼기 b 형태니까 a제곱 16에서 빼기를 b제곱 0.2제곱 0.04를 덜어내면 돼요. 그래서 15.96의 값을
쉽게 얻게 됩니다. 자, 문제 1번, 2번, 3번을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익숙하게 다뤄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한번 다뤄보자.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위쪽 내용을 먼저 하나를 설명을 해야겠네요.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식을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얻는 이 곱셈 공식은 분모를 유리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세요. a 더하기 b, a 빼기 b에서 이게 각각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죠. 만약에 a와 b가 제곱근으로 표현된 무리수라면, 근호가 포함된 무리수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3 플러스 루트 7분의 1이면 여기에 3 마이너스 루트 7만큼을 분자와 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은 9가 될 거고요.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제곱근이 사라지죠. 근호가 사라지고 이게 7이 되거든요. 9 빼기 7로 나타난다. 그리고 분자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다.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곱해야 될까? 이것만 잘 찾아내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a 빼기 b, a도 b도 모두 근호로 나타난 무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면 a 더하기 b, a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곱이니까 a제곱 루트 3제곱에서 빼기를 b제곱 2를 덜어냅니다. 분모가 1이 됐죠? 그래서 결론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 유리화를 배우면서 항상 분모는 근호로 표현된 무리수 하나로만 구성이 된 걸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곱셈 공식을 알면 지금처럼 두 개의 근호로 나타난 무리수 차이나 합으로 표현된 것들도 유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형태들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어떤 차수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문제 열심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